이때 우연히 등장하는 인물 누구? 뉴욕의 부동산 업자 나르시스트의 화신 트럼프입니다. 그간 대선에서 자기 과시욕으로 나가려고 했던 적도 있죠. 경선에. 근데 변변한 결과를 못 얻다가 어느 날 시대가 자기의 시대로 흐름을 바뀌는 걸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주최 유머하는 만찬에서 오바마가 자기를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죠. 오바마 출생이 미국 본토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앞에서 퍼뜨린 게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처참하게 모욕받죠. 이게 역사라는 게 우연과 필연의 결합 아닙니까? 제가 1강에서 그 얘기 드렸죠. 사라예보 총선과 자본의 광풍이 결합해서 2차 대전. 트럼프라는 우연한 뉴욕의 부동산 업자의 나르시즘과 그간 구조적으로 쌓인 미국 오바마 같은 엘리트에 대한 반감, 그 인화성 물질이 결합되니까 폭발이 일어나죠. 바로 우파 파퓰리즘의 시대가 미국과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만 그 당시 광풍에서 예외였죠. 오바마가 퇴임을 하니까 그 당시 메르켈 수상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눈물을 지었다 그래요. 왜? 이제 누구랑 의논하지? 이 혼돈으로 가는 세계 질서를 관리해야 되는데 오바마와 같은 로마의 마치 귀족 키케로와 같은 지혜를 갖춘 인물이 이제 없어요. 누구랑 의논해야 되지? 그녀가 트럼프를 만나는 생각만 해도 그녀로서는 끔찍하죠. 얘기가 이성적 얘기가 안 통하니까. 오직 그 독일한테 그 분담금 얘기만 하는데 이것만 돈. 이제 본격적으로 혼돈의 시대로 진입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트럼프를 어떤 그 일방주의와 인종주의 이런 걸로 많이 공격하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트럼프는요, 인종 간 공전 다문화주의의 롤 모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공화당에서. 그래서 계속 공화당이 지니까 이제 민주당에게 다문화주의를 넘기지 말고 우리도 좀 다문화주의적인 후보를 내보내자. 트럼프 같은 사람 말이야 라는 걸 리포트를 씁니다. 믿어지시나요? 완전히 지금 공화당은 지금 미국은 그때의 미국이 아닙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혼돈과 위대함입니다. 그는 혼돈의 에이전트입니다. 배트맨 영화의 조커 같은 사람이죠. 그가 건드리는 모든 것은 혼돈으로 변합니다. 한때 일부 정치학자들이 그의 노선을 규정하려고 책을 써야 되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그의 책을 쓰는 건 지혜로운 거지만 그의 노선을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혼돈의 에이전트인데요. 그 주변에 측근들도 트럼프를 잘 모르는데요. 트럼프 자신도 자기를 잘 모르는데요. 그는 자기 노선이 없습니다. 북한을 최악의 악당이라고 전쟁할 듯이 했다가 반대로 야 우리가 미군이 훈련하는 게 조금 너무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완전히 180도 노선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죠. 하지만 그는 시대 정신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탁월한 동물적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이걸 과소평가해요. 한때 뉴요커로서 뉴욕의 명사 행세를 하려면 다문화적인 그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왕따 되죠. 뉴욕의 그 지성 사회에서. 하지만 9.1 테러 이후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라는 걸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레이건 시대의 보수의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먹힌다라는 걸 압니다. 트럼프의 트윗의 메시지 능력은 지금까지도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마치 일본의 짧은 시를 우리가 하이쿠라 그러거든요. 아마 일본인으로 태어났으면 하이쿠의 대가가 됐을 겁니다. 그의 트윗은 촌철살인으로 상대를 규정하고 상대를 파괴합니다. 오바마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최초의 포스트 모던 대통령이라면 트럼프는 이 매체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이걸 과소평가하죠. 그러다가 2016년에 쓴맛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념을 가지는 건 좋은데 상대에 대해서 균형 있게 상대의 강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다만 트럼프의 그 잠재력이 어둠의 힘이라는 거죠. 즉 대안 현실을 만들어내고 탈진실, 가짜 뉴스의 그러한 능한 양극화 시대의 어떤 그 귀재인 겁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함을 내세웠지만 실제 위대함보다는 오히려 그 시절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섹스 스캔들로 점철된 파리스의 유형이기도 하죠. 실제 그는 그 시절에 상당히 많은 모순을 범합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싱가포르에서 마치 북한의 입장에 상당히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입장을 바꾸죠. 하노이에서 받은 충격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에 맞는 광인일 수는 있어도 매드맨 티오리라 그러죠. 미친 척 해야 된다. 그래서 혼돈의 세상을 만들긴 했는데 그러나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진 않았죠. 심지어 동맹들에게도 팔을 비틀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의 노선은 혼돈이 가득 찹니다. 중국과 친중 노선을 했다가 그 다음에 중국에게 난폭한 패권을 휘둘렀다가 그리고 또 인도 태평양 전략과 쿼드 같은 거 이런 또 탁월한 미국 패권 입장에서 전략을 추구하기도 하고 중동에서 이란을 압박했다가 다시 또 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아주 교묘한 협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혼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부분을 퇴행시켰죠. 기후 오바마 시절에 잘 시작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고 미국에서 기후 대응을 거꾸로 시계를 돌렸죠. 그런 점에서 이 트럼프 시기를 이해하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모순, 혼돈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다시 질서의 시대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우리가 오늘 날 살고 있는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가치와 견제입니다. 그의 유형은 트로이의 헥토르 왕자와 가깝습니다. 즉 위대함을 꿈꾸기보다는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조금 더 인간적인 공동체로 만들고 가치에 헌신하고 어떤 절제 인품 이런 캐릭터입니다. 동맹을 규합하는 오디세우와도 조응되는 측면이 있고요. 자유주의 동맹의 복원을 꿈꾸는다라는 점에서 그게 그의 핵심 화두 아닙니까? 그리고 예측 가능한 질서. 동맹이 규합해서 자유주의 국가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죠. 그리고 미국의 혼. 처음에 미국 전략가들이 혼? 그게 뭐야? 그게 대선 캠페인 구호야? 그건 구호가 되긴 너무 추상적이잖아. 하지만 손에 잡히는 민생 아젠다보다 이 가치 아젠다로 바이든은 패배가 예상됐던 2020년 대선도 승리하고 2022년 중간선거도 사실상 승리로 이끕니다. 이 가치의 리더십이라는 화두로 바이든을 이해하면 바이든의 모든 정책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선은 가치는 가치인데 전통적인 민주당의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입니다. 뉴노멀의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 신냉전의 가치. 중국과 건설적인 협력도 하지만 냉전의 버금가는 확실하게 중국의 상승을 꺾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냉전 자유주의자의 가치입니다. 반드시 중국과의 냉전에서 승리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가의 산업주의적 정책을 막강하게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말처럼 이 혼돈의 시대의 질서를 잡는 게 쉬울까요? 아프간 철군에서 된통 당하죠. 성급한 철군을 하다가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동맹이 마음 먹은 대로 잘 이끌러 오지 않죠. 푸틴과 협상을 많이 시도했는데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죠. 그리고 북중러 그들은 더 밀착합니다. 기후변화에서 담대한 노선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공화당이 같이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화당의 합의는커녕 자당의 의원 하나 이탈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가 가치는 내걸었지만 이 가치는 혼돈과 위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니까 유가 안정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손을 내밀었고 사우디 독재자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제국의 수장의 오늘날 살아가는 수장의 고민이 바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가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공급망이 막 얽혀서 때로는 이 체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의존해야 되는 세상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바이든의 다자주의, 자유주의 가치는 빛바랜 가치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 중산층의 정치를 더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최근 4명의 대통령들이 직면한 현실과 제약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기존 미국적 가치를 지키려는 대통령이 당선될 겁니다. 혹은 좀 더 소프트한 예측 가능한 트럼피즘의 대통령이 당선될 겁니다. 이들이 교차하면서 당분간 미국 질서가 혼돈과 균열과 비틀거림 속에 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좀 더 미국을 덴마크식 국가로 가고자 하는 좌파들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지어 천하 삼분지계,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주의 가치, 트럼피즘의 가치, 좌파의 가치, 이런 삼분지계로까지도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후, 반도체, 대만, 북한 등 이슈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인플레 감축,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았죠. 달라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알아야 됩니다. 이번 강연에서 저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대통령이 직면한 미션 임파서블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들이 어떻게 이에 적응하고 실패하는지를 봤습니다. 이 4명의 대통령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앞으로도 누구도 대담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어려운 제약 속에서 부단히 비틀거릴 것으로 보입니다.